당신은 부모님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약을 챙겨주고 밥을 지어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그 사람. 만약 그 사람이 거짓이라면, 만약 그 미소 뒤에 칼날이 숨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주택. 80세 김영애 씨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딸은 캐나다에 살고 있었죠. 어머니는 점점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졌고 약을 자주 빼먹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간병 경력 10년이에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면접 자리. 50대 초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말투.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어르신들 모시는 일이 제 소명입니다.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추천서도 있었습니다. 박미선 씨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들은 만족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첫날부터 박미선은 완벽했습니다. 아침 7시 따뜻한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드세요. 약도 정확히 챙겼습니다. 산책도 함께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딸 같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미선은 어머니의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했습니다. 때론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웃 할머니들도 칭찬했습니다. 영희야, 간병인 잘 뽑았네. 참 착해 보여.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약국 가야 해요. 돈 5만 원만 주세요. 어머니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 지갑에 돈이 없는데요? 분명 20만 원 넣어뒀는데. 함께 찾았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단 제 돈으로 살게요. 미안해.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깜빡했나? 3주째. 박미선은 어머니를 서서히 고립시켰습니다. 이웃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오늘 우리 집에서 점심 먹자. 하지만 박미선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며칠 후 또 다른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박미선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 아까 그 친구분이 어머니 험담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어머니한테 돈 받아먹는다고. 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미선만이 곁에 남았습니다. 한 달째. 어머니는 이상하게 계속 졸렸습니다.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머니 나이 드시니까 그래요. 박미선은 매일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약봉지 안에는 병원 약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면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판단력을 잃어갔습니다. 5주째. 박미선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왜? 아드님이 생활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1234야. 박미선은 은행에 갔습니다. 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50만 원만 들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그녀의 주머니로. 한 달 동안 총 8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6주째. 어느 날 박미선은 남자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철수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난 필요 없는데. 어머니, 따님이 추천하셨어요. 남자는 복잡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그 서류는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미선과 그 남자는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전국을 떠도는 사기꾼 커플. 이번 건 대박이야. 집까지 있어. 얼마나 받을 수 있어? 2억 8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7주째. 부산에 있던 아들 민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5천만 원이던 잔액이 2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민수는 즉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돈 많이 나갔는데요? 응? 그래. 뒤에서 박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주세요.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박 선생님, 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아, 어머니 병원비예요. 민수는 일단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캐나다에 있던 딸 수진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이메일 주소로. 수진아, 엄마야.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돈 좀 보내줄래? 500만 원만. 박 선생님 계좌로 보내주면 돼. 수진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메일을 쓸 줄 몰랐습니다.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뭔가 이상해. 민수도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집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미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아드님? 연락도 없이. 민수는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게 꺼진 눈. 엄마. 민수는 테이블 위의 약통들을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라벨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양제예요. 민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병원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진료비 150만 원. 민수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환자 김영희 진료 기록 확인 부탁합니다. 잠시 후 최근 6개월간 내원 기록이 없습니다. 민수는 박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박미선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제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좀 빌렸어요. 빌렸다고요? 훔친 거잖아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박미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신고하실 거면 하세요. 하지만 증거 있어요?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거 어머니가 허락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증언하시면 끝이에요. 박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훔친 거 아니죠?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돈 뭐? 어머니가 저한테 주시고 병원비 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어머니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박미선은 여유롭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 집 소유권 이전 서류는 이미 제출했어요. 민수는 컴퓨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집 소유권이 박미선으로 이전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랍을 뒤져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모두 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급히 귀국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어머니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말했습니다. 환자분 몸에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장기간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가 엄마한테 수면제를 먹였던 거구나. 민수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이름은 가짜입니다. 실제 이름은 강수정. 남편 김태수와 함께 부부 사기단입니다. 지난 3년간 1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총 피해액 2억 3천만 원입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추적 중입니다. 일주일 후 대전의 한 빌라. 강수정과 김태수가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번 건 대박이었어.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재판.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3년간 12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기, 절도, 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총 피해액 2억 3천만 원. 12명 중 1명은 사건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민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 사람들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십니다. 이게 단순히 돈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어머니의 삶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재판장은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수정에게 징역 8년, 피고인 김태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들에게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재판 후 민수와 수지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엄마, 재판 끝났어요. 그 사람들 감옥 갔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가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그 집에 그 사람이 또 올 것 같아.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켜줄게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믿는 마음은 잃고 싶지 않다. 그 한마디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부산 회사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수진도 캐나다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엄마를 모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천천히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지역복지관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사기 조심하세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당했어요. 너무 쉽게 믿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민수는 간병인 신원 확인 앱을 개발했습니다. 전국 10만 명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요양원을 차렸습니다. 진심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간병인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등본, 범죄 경력조에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세요. 둘째, 간병인 소개소를 이용하세요. 개인 거래보다 안전합니다. 셋째, CCTV를 설치하세요. 간병인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방문하세요.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재산 관리는 가족이 직접 하세요. 통장, 도장은 절대 맡기지 마세요. 여섯째, 어르신과 자주 통화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일곱째, 이웃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웃들이 이상한 일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간병인이 아무리 잘해도 자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힘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뵈세요. 얼굴을 보고 손을 잡아드리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진짜 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속에 숨어듭니다. 미소 뒤에 탐욕이 있습니다. 믿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검증은 더 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 당신의 이웃, 그리고 언젠가의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엔 선한 간병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밤낮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천사 같은 분들. 하지만 한 명의 악이 10명의 선을 의심받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뢰하되 검증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믿어야 한다. 그토록 큰 배신을 당하고도 여전히 사람을 믿으시는 어머니. 의심하되 미워하지 않고, 조심하되 닫지 않고, 검증하되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도 늦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또 다른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